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원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북핵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에 대한 우려감으로 횡보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2350선에서 24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19일부터 예정된 FOMC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와 연휴 공백 경계감 등이 합쳐져서 투자 심리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중립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추가 하락했다며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9월 FOMC는 10월 보유자산 축소계획 시행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 연휴의 공백 경계감, 외국인의 매도세 등을 고려할 때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물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고 제로금리로 회귀할 리스크가 20에서 30%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9월의 FOMC는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미국이나 한국이 설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10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전국 대표대회도 예정돼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FOMC뿐만 아니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EU 외무장관 회의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는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3일 만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버텨주면서 2380선을 뚫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지난 11일 이후에 5거래일째 셀코리아를 하는 동안 이 기관이 5거래일째 바이코리아를 하면서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스피는 이 오전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08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동반으로 67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881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0.35% 오른 2386.0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하락 및 북한 미사일 재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의 바이오 정책 로드맵 발표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31억 원 매도 우위, 기관에서도 80억 원 동반 매도를 보였고 외국인이 홀로 398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0.89% 오른 671.30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 또 화학, 종이목재만 하락했을 뿐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통신업과 의료정밀, 또 보험, 은행, 증권, 기계, 의약품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5천 원가량 오른 252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49%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SK텔레콤과 신한지주, 또 삼성과 LG전자, LG,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과 또 LG화학, 네이버 등과 또 현대차는 하락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물산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셀트리온과 포스코캠텍, SKC 코오롱 PI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에서도 셀트리온,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순매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LG화학과 또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도 LG머티리얼즈, 또 롯데케미칼, 포스코 순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또 포스코캠텍, SKC 코오롱 PI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고 또 기관에서는 셀트리온과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매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은 안랩과 또 바로 이어서 에코프로, SK멀티리얼즈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는 심코와 포스코캠텍, SKC 코오롱 PI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거래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간밤 국제유가와 또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가 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 주간 기준 5.1%가량 오르면서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서 9월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로비 프레이저 슈나이더 일렉트릭 애널리스트는 허리케인 하비가 단기적인 요인으로 바뀌면서 이 수출국 기구와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OPEC는 지난달 생산 감축을 보여주면서 이 신흥도를 높였다며 이는 가격 상승을 위한 감축 연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서 이 9월 세계 석유 공급이 감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49.89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유가에 이어서 미국 증시 또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투자자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는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29% 오른 22,268.34포인트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0.3% 오른 6,448.47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8% 오른 2,500.2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이어서 또 유럽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증시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란은행이 수개월 내 금리를 안정적일 것이라는 신호가 켜지면서 영국 주식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거창한 불리게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기업에서 이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완만한 성장과 또 부진한 실적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는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인내심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경제지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 필요될 가능성이 있는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수 마감 지었는지 함께 영국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1.1% 하락한 7,215.4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0.22% 내린 5,213.91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0.17% 내림세 이어가면서 12,518.81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상은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봅니다. 네,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2,387.84포인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673.74포인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네, 현재가 252만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등락률은 변함이 없는 모습이고 13만 6,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0.48% 오름세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1,500원가량 오른 31만 3,5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21만 6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9% 내림세 이어가면서 20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네, 현재가는 전일 대비 2,00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1.39% 내린 149만 1,00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전일 대비 2만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요즘 화장품주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0% 내린 24만 9천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현재가 24,250원에 출발 준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풍 종목입니다. 0.51% 내린 17만 5천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천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퇴강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0.56% 내림세 이어가면서 124만 2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전일 대비 7천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네, 현재가 전일 대비 2천원가량 하락한 64만 5천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 등락률은 0.31%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푸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1% 내린 61만 5천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입니다. 1.1% 내린 89만 8천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만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0.74% 오른 13만 6,50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상승률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0% 오른 13만 원의 현재가 준비 중이고, 전일 대비 2,3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CJ 오쇼핑입니다. 현재 시각 현재가 21만 3천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37% 하락한 13,450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0.64% 오른 23,6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전일 대비 150원가량 올라주면서 31,2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 등락률 같은 경우에도 0.48%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ICT입니다. 2.74% 오른 7,5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2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나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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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전거래일 마감 동향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전해주시죠. 지난 15일 코스피 시장은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2380선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하락 개장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 외국인의 매도 규모 축소와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전환으로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41포인트 상승한 2386.0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38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8월 8일 이후 처음입니다. 5거래일째 팔자인 외국인은 883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장중 순매수로 전환하며 391억 원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138억 원 순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816계약, 기관이 1190계약, 개인은 695계약 순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통신업이 3.12% 상승했고 의약품과 기계, 의료정밀과 운송 장비, 보험 등이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건설업과 운수창고 등이 또 강세를 기록했고 철강금속이 2.4%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이목재와 화학 역시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0.2% 상승한 252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관의 순매수에 0.52% 상승한 77,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SK텔레콤이 4.5% 올랐고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KB금융과 현대모비스 등이 모두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3.5% 하락한 가운데 현대차와 LG화학, 네이버 등도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투자 부담 우려로 5.1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롯데쇼핑은 중국 마트 사업 철수 소식에 8.4%가량 강세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 역시 실적 호조 기대감에 1.8%가 넘게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소식으로 2.6%가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장중 한때는 13만 6천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용평리조트는 블록딜 소식에 14%가 넘게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총 406개 종목이 상승했고 403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89포인트 상승한 672.3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 개장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8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78억 원과 229억 원 순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5.22% 급등했고 종이목재와 컴퓨터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와 제약, 비금속과 운송 장비 부품 등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통신장비와 반도체, 오락 문화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허주머의 국내 처방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6.8%가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9%가 넘게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이 5.45% 상승했습니다. 메디톡스와 CJ E&M, 로엔과 바이로메드와 컴투스 그리고 포스코 캠텍 등이 모두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휴젤과 SK 머티리얼즈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W게임즈가 더블다운 카지노에 대한 정상화 작업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 7.4%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했던 펄어비스는 9.2% 상승한 10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장 초반 올랐던 방산주, 빅테크와 스페코가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각각 5.9%와 2.1%가량 하락세 보였습니다. 한일 단조 역시 하락 전환하면서 5.8%가량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대창스틸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5%가 넘게 오른 반면 샘코가 코스닥 상장 첫날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샘코는 공모가 11,000원 대비 9% 상승한 12,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15%가량 하락한 1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넥슨GT는 신작 게임 X의 흥행 돌풍에 힘입어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고 넵튠은 지분 2.35%를 보유한 블루홀의 게임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의 흥행 기대감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507개 종목과 641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9원 하락한 1131.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0.75포인트 상승한 314.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S마크가 액화수소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마크는 지난 5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액체수소 운용 기술을 공동 연구한 메타비스타와 함께 소형 액체 수소 탱크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화수소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형 액체 수소 탱크는 대량으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수소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수소 연료전지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S마크의 기술 역시 다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S마크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2.09%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원 추가로 오르면서 122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11월 12일 이후 10년 만에 주가가 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1,1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JYP의 상승세는 걸그룹 트와이스가 다음 달 일본에서 새로운 싱글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JYP는 트와이스가 다음 달 18일 일본에서 원모어 타임을 발표한다고 지난 금요일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0.3% 정도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30원 떨어진 97,600원 선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롯데쇼핑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중국 마트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롯데그룹은 중국 내 롯데마트를 처분하기 위해 매각 주관서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방적인 사업 철수가 아닌 매각을 통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작업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 중국 매장의 장부 가치는 약 8,3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매각이익이 발생하는 점포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장부 가치를 넘어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은 기업 가치 훼손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그동안 매각 결정은 주가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롯데쇼핑 종목 주가 흐름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3.56%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0원 떨어진 23만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아시아홀딩스가 중국 의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이스트 아시아홀딩스는 종속회사인 이스트 아시아 의료관리 유한공사가 중국 의료법인인 자공인재병원 유한공사의 지분 20%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취득 목적은 중국 의료산업 진출을 통한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며 취득 금액은 36억 2,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05% 정도의 하락폭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13원 정도 하락한 622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아시아 시장에는 긴장감이 돌았지만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02.06포인트 오른 19,90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지만 엔화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각권지수입니다. 각권지수는 전장보다 26.84포인트 오른 1580.4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장 막판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7.81포인트 내린 3,353.6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북한의 도발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2380선을 상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1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0.27% 정도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포인트 상승한 2392.41포인트로 현재 상승폭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0.3%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포인트 상승한 673.17포인트에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네, 전거래일에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3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반,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2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면 코리아서 우선주가 4.83% 오른 6,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2.98% 오른 7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2.1% 오른 21만 9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호실적 전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흘째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2.56% 오른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1.16%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1.46% 오른 4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가 0.92% 오른 44,1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은 제조업종입니다. 제조업종 현재 0.61%가량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업종은 종목은 SK하이닉스 앞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3% 가까이 오르면서 79,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강업입니다. 대원강업 현재 1.36% 오른 3,71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하이텍 우선주가 1.06% 오른 3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증권과 의약품, 소형주 순으로 업종별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업종이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짚어보면 현재 KT가 0.51% 빠진 29,250원 기록하고 있고 SK텔레콤이 1.38% 하락한 25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0.36%가량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13,75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입니다. 0.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은행이 가장 큰 폭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4% 빠진 7,3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은행이 0.28% 하락한 1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대 넘는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03% 오른 25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0.37% 하락세 보이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54%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1,000원가량 오르면서 205만 6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0.37% 빠진 1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출판 매체 업종이 2.16%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이 현재 16.24%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400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질환지교 시큐리티입니다. 1.83% 오른 1,67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로엔이 1.62% 오른 87,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업종입니다. 1.52% 오름폭 시현 중에 있습니다. 종목별로 짚어보면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4.31% 오른 13만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대한유팜입니다. 대한유팜은 2.95% 오른 12,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마제약이 2.69% 상승하면서 17,15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는 제조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3% 오름폭 시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풍물산이 2.01% 오름폭 시현하면서 3,0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이 2.03% 오른 6,5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인터넷과 화학, 의료정밀, 그리고 운송 부품 업종 순으로 하락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름폭 시현하고 있는 소식 아까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CJENM입니다. CJENM은 0.77%가량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00원가량 오르면서 78,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는 1.31%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8만 2천 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로엔입니다. 로엔도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51%가량 오르면서 87,600원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는 하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0.69% 빠진 35,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 역시 0.33% 하락한 18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소폭 오르면서 1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네, 현재 시각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106억 원과 197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 개인은 262억 원 담아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17억 원과 118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20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1248계약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은 276계약, 기관은 735계약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지수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국내 고객사 주문 감소로 3분기 예상보다 부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중에서 매출액은 4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3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20%가량 하회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부문과 중국 부문으로 나눠서 실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부문에서는 내수 매출액이 2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제일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 기반 고객사들의 주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브랜드샵 고객사의 주문이 3분기 들어서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면서 수출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베이스 효과로 3% 정도 증가에 그치는 10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영업이익률은 6.5%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3.1%포인트가량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쪽에서는 중국 현지 법인 매출액이 76억 원, 영업이익은 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액은 1,879억 원, 영업이익은 17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연초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사드 보복을 감안해 봤을 때 경쟁 업체들 대비로는 눈에 띄는 큰 상향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보따리상 수요 감소, 그리고 신생 업체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국내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 개선이 또 지연되면서 이들 업체들의 ODM 주문량은 3분기 들어서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여간 ODM 산업의 최대 고객사였던 브랜드샵들이 사드 보복의 영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로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목표 주가를 73,000원으로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부진과 중국 정부의 추가 보복 우려로 주가가 지난 16거래일간 17%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견조한 외형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고요.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서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본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봤던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1.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원 빠진 52,1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에서 내놓은 오리온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위기는 탈출, 긍정적 변화는 감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제과 시장에서 사드 문제로 야기됐던 단기적인 혼란은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 비용에 대한 부담이 7월까지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8월부터는 전년 대비 중국 제과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력 구조 조정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판촉비 통제, 그리고 물류비 절감과 밀어내기식 매출 지양 등으로 수익성의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전통 유통 채널에서의 효율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함께 견과류 등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제과 부문 역시 5년여간 부진했던 제과 사업이 자체적인 구조조정 이후에 회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7월에서 8월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내 부문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베트남과 러시아 등 기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전망이 좋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는 시장 성장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잘못된 가격 정책의 수정과 함께 초코파이의 강력한 브랜드력, 그리고 공장 증설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이익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인도에서는 로컬 업체와의 OEM을 통한 협력 관계가 공고하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온의 현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봤던 오리온 종목 오늘장 출발 흐름 구간 지수 흐름입니다. 현재 0.62%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주가는 97,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온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W게임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더블다운 카지노의 정상화가 관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더블다운 카지노에 관한 내용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인수했던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DDI는 2015년부터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 회사인 IGT가 카지노 회사인 G테크와 합병한 이후 규모가 작은 소셜 카지노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고 이 과정에서 앱 내 광고 도입으로 인한 트래픽 이탈과 게임의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W게임즈는 인수 이후에 더블다운 카지노의 기술진을 파견해서 서비스 개선과 마케팅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W게임즈가 창립 이후에 보여줬던 높은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DDI의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게임 개선 작업 효과가 발생하는 2018년부터는 10%대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페이스북 기반 PC 소셜 카지노 시장은 2014년 이후에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시장은 여전히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 중입니다. W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이 경쟁사 대비 늦었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시장 평균 9.1%에 못 미치는 4.7%에 그쳤습니다. 시장 점유율 역시 PC 시장의 6.1%에 비해서 크게 낮은 2.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마케팅 채널을 기존 페이스북에서 모바일 앱 마켓으로 다변화하며 모바일 중심 성장 전략을 세워서 향후의 성장성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밸류에이션과 목표 주가, 투자 의견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I는 매각 이후에도 글로벌 1위 카지노 업체인 IGT의 오프라인 카지노 IP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IGT의 IP를 DDI뿐만 아니라 슬롯머신 교환 등의 형식으로 W카지노에도 이식할 계획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양사의 각기 다른 이용자 풀과 IP 교환으로 결제율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장에 진출함으로써 중장기 성장성이 확보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DDI 인수로 연간 300억 원의 이자 비용과 320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영업권 상각 관련 연간 230억 원의 세금 감면과 DDI의 연간 마케팅 비용의 약 170억 원의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인수 관련해서 영업비용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인수 관련 비용 증가를 감안한 W게임즈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10.9배로 글로벌 게임 업체 PE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향후 DDI의 정상화와 이에 따른 시너지를 고려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으로 리포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W게임즈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차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900원 하락한 61,200원 선에서 형성 중입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어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 출국자 증가와 면세점 적자 축소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하나투어의 3분기의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출국자 성장률은 10%가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하나투어 패키지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은 영업 면적 조정 덕분에 2분기보다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국내 별도 기준 142억 원, 면세점은 마이너스 61억 원, 일본은 46억 원, 기타 5억 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4분기부터 내년도 3분기까지 향후 4개 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어지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4개 분기의 연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결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2017년 4분기에 208%, 2018년 1분기에는 96%, 이어서 2018년 2분기 160%, 그리고 2018년 3분기에는 63%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연간 연결 영업이익은 2017년 402억 원, 그리고 2018년 683억 원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출국자는 2018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12월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항공편 증가가 있고요. 또 내년에도 2017년만큼 공휴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투어 전체 송출객 성장률은 2017년 4분기 16%, 2018년 1분기는 1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면세점은 신해점의 구조 조정으로 2017년 중순부터 적자가 감소된다고 리포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이 12월에 영업을 시작하고 또 1터미널의 기존 SM 면세점 임차료가 예정대로 할인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국자 증가로 2017년 별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3분기부터 면세점 영업 적자가 축소할 거라는 점, 그리고 2017년 일본 자회사 실적도 개선된다는 점 등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지막 종목인 하나투어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투어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2.01%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원 하락한 87,6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 개장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특징주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최근에 진원생명과학이 메르스 DNA 백신의 이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16% 상승한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진원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메르스 DNA 백신의 임상 이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내약성, 면역원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상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유럽 출시 가능성 소식에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9시 40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14% 오른 3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가 지난 15일 유럽의약품 청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로부터 긍정 의견을 받아서 연내 최종 판매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유일하게 세계 최대 판매 5종 바이오 의약품인 휴미라,
엠브렐, 레미케이드, 허셉틴, 란투스의 유럽 허가권자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허셉틴 바이오로시밀러 시장 진출 경쟁에서 셀트리온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앱클론입니다. 네, 항체 의약품 업체 앱클론이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25% 오른 2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앱클론은 지난 2010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항체 의약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앱클론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 공개를 하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앱클론의 공모가는 10,0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7일 연속으로 오르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주 짚어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85% 오름세 이어가면서 7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강세는 반도체 슈퍼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로 올린 올해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예상 영업이익 규모는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네, 오늘 특징주에서 살펴보셨던 종목인데요. 15.20% 오름세 이어가면서 7,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백산 임상 승인 소식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세기상사입니다. 전일 대비 7.07% 오름세 이어가면서 8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 이어가면서 10% 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한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7.72% 오름세 이어가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6만 원에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리아 서킷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게 등락률 이어가면서 전일장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가는 1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입니다. 네, 인수대금 잔금 납부가 완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전장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85% 오른 10,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리아서 우선주입니다. 현재 1.67% 오른 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 종목도 역시 4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오늘 오전장에는 6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토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2% 오름세 이어가면서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네, 전일 대비 84%나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리매매 첫날부터 80% 넘게 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가는 15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창입니다. 현재 시각 전일 대비 11% 넘게 내림세 이어가면서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27% 내린 3,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종목입니다. SKD&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4.06%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ING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3.52% 내린 54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역시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3.92% 내린 2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코스피 시장 하락률 동전주들이 몇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지건설 역시 1,000원에 못 미치는 70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14%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전일 대비 3.15% 내림세 이어가면서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관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파란불을 계속해서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원 종목입니다. 3.54% 내림세 이어가면서 1,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플레이위드입니다. 네, 등락률 24.19% 오름세 이어가면서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업종들이 최근에 강세 업종을 가면서 이 플레이위드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에서 살펴보셨던 앱클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0% 넘게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2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20%나 훌쩍 넘어뛰면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EG입니다. 역시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20% 조금 못 미치는 19.36% 오름세 이어가면서 9,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넵튠입니다. 역시 게임 업종입니다.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16.81% 오른 2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배틀그라운드가 흥행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포츠서울입니다. 이 14% 넘게 급락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1,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거래량은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11.60% 내린 1,1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닥 시장 하락률 세 번째 종목 FTEN입니다. 7.01% 내린 3,3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만우 종목입니다. 6.64% 내린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국내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장세의 키포인트는 차별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테크 관련주들의 주도 아래 자동차와 조선, 건설, 통신, 유틸리티 등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잘 나갔던 금융주들 역시 8월 이후에 상승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업종은 강세를 더해가는 반면 정부 규제나 정책적인 악재, 전통 경기 방어주와 내수 섹터들은 약세로 기우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8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업종은 아직까지는 IT 하드웨어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 사이즈와 관계없이 성장주들의 색채가 강한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관련주로 매수를 계속 넓힐 정도로 경기 신념이 더 커지거나 불확실성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8월 이후에 탄력이 꺾인 국제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은 철강과 조선, 건설 등 시클리컬, 즉 경기 순환주들의 매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성장주들의 테마를 반기는 이유는 이번 세계 증시의 사이클을 폭넓게 보면 인더스트리 4.0이 이끌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까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미국의 통화정책회의는 연준의 경기 신뢰 지지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면에서 증시에 일단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전형적인 불마켓의 속성과 또 연준의 계속된 친절함이 결합될 경우 주 후반에 강세 반전에 성공하고 월말까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크게 물가와 경기 선행 지표인데요. 유럽 소비자 물가와 미국 주택 시장 지수, 미국의 수입 물가 등이 인플레 지표에 해당합니다. 한편 선행 지표로는 주택 허가 건수, 미국의 선행 지수,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물가 지수는 단기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반면에 선행 지표는 금융 상황과 연계해서 서프라이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증시는 FOMC 이전까지 관망세가 짙을 수 있지만 이번 주와 유사한 대형주와 중소형주, 혼합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성장세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리포트에서 추천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중 사드 갈등의 여파로 문화 콘텐츠의 수출로 벌어들인 이른바 한류 관련 수지의 흑자 규모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드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움직임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